그런데 워크아웃의 장점을 이용하려면 개인회생을 거쳐가는 것이 많은 이유가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돼서 바로 기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 하지 마시고 워크아웃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채널 보면은 네. 한 번씩 악플이 달리던데 네. 변호사님이 워크아웃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워크아웃도 장점이 있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냐, 네가 수익률을 못 받으니까 맞아요. 워크아웃 하지 말라고 네. 그런 악플이 있던데. 화가 납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고요. 네. 사실 뭐 개인회생 하는 게 변호사한테 당연히 그런 거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하시는 분들도 개인회생 가면은 금융기관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홍보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고 결국에 채무자들은 이것저것 정보를 다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워크아웃 하지 마세요라는 컨텐츠를 한 거는 기존의 모든 컨텐츠들은 개인회생 하지 마세요라는 컨텐츠들이 많았어요. 변호사들이 올린 게. 그게 조회수를 빨아먹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개인회생 하지 마세요. 오늘은 워크아웃의 장점을 좀 더 강조하는 컨텐츠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하기 앞서서 제가 워크아웃에 대한 컨텐츠를 여러 번 찍으면서 그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중간에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워크아웃 무조건 하지 마세요 라고 방송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워크아웃을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개인회생을 이용해서 워크아웃으로 더 이득을 보는 방법이 요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수익률은 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업계 분위기를 보면은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같이 하는 게 조금 트렌드가 됐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처음에 이걸 트렌드로 만들려고 의도하고 워크아웃으로 이렇게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트렌드가 됐냐면, 사람들이 개인회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그만큼 또 워크아웃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5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 필요 없고요. 내가 빚을 내서 어디 썼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코인에 쓰거나 주식에 쓰거나 도박에 쓰면은, 특히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도 도박에 쓰면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청산가치에 더하라, 그래서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워크아웃은 변제금이 올라가는 일이 없어요. 빚을 냈고 내가 빚을 못 갚고 있다 라는 것만 얘기하면 되지, 내가 이걸 도박에 썼다, 생활비로 썼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개인회생에서 탕감을 전혀 못 받으시는 분들은 워크아웃으로 갈 유인이 있고요. 그냥 워크아웃으로 가는 것보다는 개인회생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삼각채권으로 만들어서 가시면은 워크아웃에서는 개인회생과 달리 도박 채무도 탕감받을 수가 있다. 이게 워크아웃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크아웃의 장점을 이용하려면 개인회생을 거쳐가는 것이 많은 이유가, 워크아웃은 탕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3개월 연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3개월 연체 기간 동안 독촉을 버티는 거는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 아니면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 기간 자체도 연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연체에 대한 걱정 없이 바로 워크아웃 절차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영상이 짧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지 명령이 잘 안 나옵니다. 워크아웃 갔다 개인회생 갔다 워크아웃 갔다 또 개인회생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개인회생에서는 이 사람이 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는 마음만 있지 진심으로 개인회생을 해서 변제를 할 생각은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 잘 안 나와요. 그거를 유념을 하셔야 되고, 물론 저희는 그 경우에도 금지 명령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잘 안 나온다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워크아웃을 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이용한다라는 의도가 법원에 의해서 포착이 되는 경우,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돼서 바로 기각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다. 세 번째 주의점은, 그렇게 해서 워크아웃을 간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회생보다 많이 탕감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주사위를 던져봐야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이제 이게 무서운 건데, 개인회생을 거쳐서 워크아웃을 갈 때는 이 사람들을 노리는 상어떼들이 존재합니다. 서초동을 돌아다니면서 당신 워크아웃 갔다가 개인회생 가면은 우리가 1개월 연장시킬 때마다 성공보수를 얼마씩 받아갈게. 당신이 당장 나한테 돈을 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돈을 주면은 내가 개인회생을 거쳐서
워크아웃까지 가게 해주고 삼각채권을 만들어주고 빚 탕감을 얼마 이상 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인데 보장되지 않은 것을 상대방의 정보 부족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것을 좀 피하셔서 합리적인 수임료를 내시면서 이 과정을 겪으신다면 개인의 생각 워크아웃을 자기 선택에 따라서 조합해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개인이 생각하지 마시고 워크아웃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